5분이 됐는데. 아 왜? 5분 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뭐 무리된 거 알잖아. 그니까 이 두 눈박이야. 제발. 강의 금방 끝나. 네. 가보자. 마그마입니다. 너네 마그마랑 용암은 구분할 수 있지? 그렇죠. 마그마는 땅 속에, 용암은 불출된 거죠. 그쵸? 그 정도 하나 이야기하고 싶고,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제가 학창 시절 때 공부하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자, 맨 위에 한 칸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나와야 돼? 온. 그렇죠. 규, 밀, 점, 유, 가. 자, 온규 밀점 유가 대소. 뭐라고요? 온규 밀점 유가 대소. 첫 번째, 온도입니다. 두 번째, 규소 함량이죠. 밀도를 이야기합니다. 점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성도라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한 정도겠죠? 그러니까 유는 유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는 가스 함량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가 온규 밀점 유가 대소라 그랬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도가 높고, 두 번째는 낮고, 대소예요. 여러분, 밀도가 크고 점성도가 낮아서 유동성이 크다는 소리는 마그마가 분출됐을 때 끈적끈적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처럼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나서 넓은 평야라든지 넓은 평지를 생성할 수 있는 마그마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장소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주도 한라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온규밀점유가 대소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면은 제주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주도. 자, 여러분, 제주도에는 어떤 암이 많죠? 현무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현무암질 마그마다. 현무암질 마그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요렇게 생성되는 화산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상화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신 대비해서는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어. 알겠죠? 그럼 여러분, 현무암이랑 정반대적인 성질을 가진 마그마도 있겠네. 그런데 정가운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안산암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유문암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낯설어요.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이 친구를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암석으로 안 되지만 살짝 바꿀 수는 있습니다. 뭐로 가면 되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대륙지강을 구성하고 있는, 그렇지, 화강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주로 해양지각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그치?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륙지각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반대적인 성질을 가실 것이기 때문에 소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요, 화산이 굉장히 높게 솟아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순상화산이었으면 여기는 종상화산을 하나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오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이러네.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제가 또 판이라 그랬네요. 그렇죠? 피나투보 화산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원래 강의 순서로 따지게 되면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지만 저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규소 함량이에요. 알겠죠? 규소 함량인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규소 함량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중1 때 공부했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야.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거든. 그 둘을 합쳐서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그래서 이 규소 함량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SI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SiO2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작은 게 얼마나 작은 것이며
많은 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가 키포인트야. 알겠지?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현무암질 마그마처럼 규소의 함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52%의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 번째, 규소 함량이 많다는 것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라고 나와 있나요? 맞아요. 63%가 넘어가게 되면 규소 함량이 많은 거야. 그럼 여러분 안산암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랑 몇 퍼센트 사이입니까? 52%에서 63% 사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요거 하나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야매 강의 하나 할 겁니다. 이거 수업 들으시면 알 거예요. 엄청난 야매 강의거든요.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게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지금 이 마그마로 만들어지는 암석들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화산은 아니야. 화산암은 분출돼서 만들어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특징이 달라요. 화성암이 맞아. 분류학적으로 가게 되면. 따라서 세 번째. 분류학이 맞죠? 분류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죠. 분류학, 그것도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속, 과목, 강문, 개덕 이게 분류학이죠. 그렇죠. 분류학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잖아요. 이 다음 파트에 나오는 게 퇴적암이잖아요. 그 다음 변성암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분류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변성암 같은 경우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높은 열과 압력의 기준점이 어느 정도인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이제 정확하게 기준점을 세우고 분류를 해야 되는 학문을 우리가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죠. 있어요. 실제로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정색하고 아는 척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 새끼 있어요. 자, 화성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화성암을 지금부터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갈 거야. 알겠지? 잘 들어봐. 대답해봐봐. 자, 산성은 있잖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해서 알아. 엄밀히 따지면 H 플러스 나와야 되는 거지. 염기성암은 OH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산성이죠. 여기에 키포인트를 둘 거야. 산성! 산소의 성질을 띈다. 말도 안 되는 게 소리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이라는 소리는 산소의 성질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야. 그러면 산소의 함량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근데 산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 요렇게 규소 함량을 존재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결국에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 SiO2의 양이 많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아주 야매스러운 강의죠. 근데 이게 딱 들어맞아요. 1번. 그럼 여러분 화성암 중에서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산성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규소 함량이 많은 게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유문암질이죠. 그래서 산성암은 유문암질 마그마로 생성된 암석들을 이야기합니다. 딱 들어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책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성암은요. 어떤 질암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규소 함량이 많을 거 아니야, 얘들아. 산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규소 함량이 많아. 그래서 규장질암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 여러분 이거 설명되죠? 느낌 오죠? 그쵸? 자, 갈게요. 산성이다. H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들 마음대로 산소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럼 산소가 많아야 돼. 산소가 어떤 형태 존재해? SiO2의 형태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규소 함량이 많으면 산성인 거야. 그러니까 산성암은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가보여지는 거고 산소가 이 형태로 존재하니까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규소 함량도 어때야 돼? 많아야 돼. 그래서 규장질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버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산성암은요. 규장질암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무색 광물이 많대, 유색 광물이 많대? 무색 광물이 많아. 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쌤, 무색 광물이면은 무슨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밝은 색이에요. 알겠습니까? 밝은 색.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는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산성암이죠. 이 규장질암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할 때 나트륨, 칼륨, 규소 함량이 많아요. 뭐라고요? 나트륨. 그렇지. 칼륨, 규소 함량이 많아요. 떠먹여 줄게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낚시. 알겠어? 이거 암기하기 편해 얘들아. 알았지? 그렇지. 메가커피 가보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정반대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암은 무슨 암이겠어? 염기성암이 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산성의 정반대적인 특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규소 함량이 적어야 되겠지. 규소 함량이 적은 마그마는 어떤 마그마야? 현무암. 그래서 이 친구는 현무암질 마그마로 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겠죠.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되겠지. 그리고 염기성암은 주로 어떤 암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고철질암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네, 철 성분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철질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친구는 유색 광물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기성이래. 현무암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두운 색, 검은색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메가커피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MG, 메가, 커피, 메가 카페, 메가 커피, 기똥차죠?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요게 키포인트야.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야, 온규 1.6가 대소 저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이어진 다음에 야매 강이 야물딱지게 해버리고 이어서 메가 커피와 낚시. 이야, 잘했지.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책 조금 봐주시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에요. 이거는 왼쪽에다가 제가 줄글로 어쩔 수 없이 글적인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와 볼게요. 네 번째,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야. 마그마의 생성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마그마가 생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뜨겁거나. 두 번째, 압력은 낮거나. 세 번째, 물이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건 이해가 돼요. 녹여야 되니까. 압력은 왜 낮아야 되느냐? 여러분, 압력이 너무 높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내핵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고체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강한 압력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은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물이 포함되는 것은 물이 포함하면서 그때 너가 찾아봐줬지? 너 기억 안 나? 너가 검색했어. 물이 아닌가? 영인이가 검색했나? 물이 들어오면서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물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온도가 높아지는 케이스가 있어. 온도 상승. 여러분, 완자에서는 주로 1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프적인 설명을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1번을 보시게 되시면요. 깊이는 일정해요. 이게 키포인트야. 그 물질의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깊이는 일정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온도만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쌤, 그게 가능한가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들어주시고요. 깊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압력이 감소한다. 파스칼. 자, 여러분,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조건 요것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온도는 일정해야 됩니다. 온도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깊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래프에서 3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은 물이 포함되는 경우예요. 물이 포함된다. 자, 근데 물이 포함되는 경우를 보시게 되시면요. 깊이도 일정하죠? 깊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깊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오히려 온도는 조금 내려가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쵸? 이것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사실 아무런 이해가 가지 않죠.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마그마가 생성된다는 거야? 이해 잘 안 되겠지?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잘 봐. 다섯 번째, 이 마그마의 생성을 제가 지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은 위치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치로. 자,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볼까 하거든요. 조금 크게 그릴게요.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아까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그렸던 그림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똑같아요. 당연히 이 친구는 이제 해령,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 따라서 멘틀 대류의 무슨 부? 상승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던 물질은 계속 올라오려고 할까요? 내려가려고 할까요? 올라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위로 올라오는 케이스겠죠. 근데 여러분 이 해령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해령이니까 바다에 위치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지각이 녹아지겠어요? 해양 지각이겠죠. 그쵸? 해양 지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무암. 따라서 이번 케이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어떤 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2번에 해당하는 마그마 생성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상승하는 게 무조건 멘틀 대류 상승부만 있니? 우리 오늘 공부했잖아. 또 뭐도 있어? 플룸. 그치? 그러니까 바닥에 있었던 이 열점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 위에 있는 판으로 미안합니다. 얘도 위로 올라오게 되는 친구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어떤 암질 마그마를 형성하겠습니까?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와 열점에서는 어떤 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것이다? 현무암질 마그마. 자, 현무암질 마그마는 무슨 암을 형성하지? 산성암이야? 염기성암이야? 염기성암. 이렇게까지 가주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누가 봐도 무슨 부입니까? 하강부죠. 여기 위치가 이름이 뭐죠? 해구입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죠. 자, 여러분 이거 파란색 누가 봐도 무슨 판이에요? 무슨 판이고 무슨 지각이에요? 해양판이고 해양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당연히 둥둥둥 물이 떠 있겠지. 이 물을 얘가 파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일 수밖에 없겠어? 제가 지금 칠판에 써있던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해양지각이에요? 대륙지각이에요? 해양지각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마그마도 굳이 따지고 보면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쌤, 근데 이게 대륙지각이 훨씬 더 두껍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프 보시게 되시면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에 다 있죠. 그쵸? 이 친구는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요거 하나 파악하신 다음에 그럼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에 요렇게 마그마가 생성이 됐어. 오케이? 빨간색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에 마그마가 생성이 됐어. 알았지? 그럼 이거 뜨거워 차가워? 왜? 아니지. 그래도 마그마니까 뜨겁겠지. 그래도 마그마니까. 그쵸? 그러면 뜨거우니까 위에 있는 물질을 녹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마그마에 의해서 위에 있는 지각이 복사열을 받던지 전도열을 받던지 해가지고 녹아요. 이게 바로 1번 케이스야. 이해했지? 깊이는 일정한데 갑자기 온도가 상승해버리는 케이스. 저게 1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위에다 그렸죠? 얘는 그럼 무슨 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유문함. 유문암. 이해됐어?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지형과 위치로 설명을 다 해버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해령에서는 무조건 무슨 암질 마그마밖에 분출하지 못합니까? 현무암질 마그마밖에 분출하지 못합니다. 열점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어차피 보존용 경기에서는 화산 안 터져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충돌형 경기에서도 화산 안 터져요. 화산이 터지는 경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얘까지 세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는 저번 시간에 공부해서 알고 있어. 결국에 화산은 어디서 터져?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터지죠. 그쵸? 그럼 여기서 화산이 터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충분히 뜨겁지 못해서 얘를 녹이지 못했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현무암만 올라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충분히 뜨겁지 못하다면.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마그마가 생성이 됐어. 얘가 뚫고 올라오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거야.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요 정도만큼 생성이 되었어. 생각보다 가깝네. 조금 가깝네. 그럼 이 둘이 합쳐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여기서 무슨 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야? 안산암질. 아 오. 중간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는 무조건 무슨 암질 마그마밖에 탈출 안 된다? 현무암질만. 하지만 대륙지각 위에서 터지는 화산들은 유문암질 마그마 돼 안 돼? 돼. 가능성 있어. 안산암질 마그마 돼 안 돼? 돼. 가능성 있어. 세 번째 현무암질 마그마 돼 안 돼? 돼. 가능성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구 근처에서 발생하는 화산들은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해령 근처에서 발생하는 화산은 현무암질밖에 안 된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요거 그림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명을 지금 여러분들 완자에서 그림과 함께 굉장히 긴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완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상한 표와 함께 그림이 색깔도 휘황찬란하게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외우신 다음에 문제 푸세요. 알겠죠? 강의 여기까지. 거봐, 금방 끝나지.